공동선 영화 비평. 군함도와 택시운전사. 대자본의 이데올로기와 역사 영화의 스펙터클. 한국 영화 두 편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택시운전사와 군함도인데 두 작품 모두 아픈 한국 역사를 다루고 있고 제작진이 그 역사를 최대한 왜곡시키지 않고 다루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더욱 고민이 많아졌다. 일단 대략 두 작품과 관련된 논의를 둘러보면 택시 운전사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고 흥행도 순조로웠다. 이에 비해 군함도는 독과점부터 시작해서 역사 왜곡과 관련된 수많은 논쟁들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흥행에 있어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그렇다면 두 영화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바탕으로 택시 운전사가 군함도보다 더 나은 영화라고, 더 좋은 영화라고, 역사에서 밝혀야 할 진실을 더 잘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는 두 작품 모두 자유롭지 않다. 그 답을 찾기에 앞서 두 작품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택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한 도덕적 질문이 우선 제기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두 작품이 대자본이 투입된 작품들이기에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 장르적 장치들을 끌고 오는데, 이 장치들이 때로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작품의 주제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군함도 속으로 들어가 보자. 군함도는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인공섬, 군함도를 배경으로 그곳에 강제로, 때로는 사기로 끌려온 조선인들이 집단으로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다. 감독은 주간지 시내 21과의 인터뷰에서 군함도가 스티브 맥퀸이 출연한 대탈주와 같은 영화가 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대탈주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연합군 포로로 잡힌 7인이 탈출기를 그리고 있는데, 서사만 놓고 본다면 조선인들의 탈출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 탈출의 규모가 차이 나도 너무 심하게 난다. 대탈주의 선은 고작 7인이 탈출한다. 대탈주가 지닌 장르적 재미와 서사적 감동은 모두 7인이 몫이었다. 다시 말하면 7명이 탈출 과정만 그려도 서사적으로는 충분히 작가의 주제를 전달할 수 있다는 말이다. 7명이 수백 명으로 부풀려진 데에는 분명 어떤 이데올로기가 기입되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영화에서는 이와 관련된 한 가지 문제적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최칠성과 송종구가 대결을 벌이는 목욕탕 씬이다. 여기서 최칠성은 송종구를 이기고 그 대신 관리자로 올라서게 된다. 이때 그들이 벌이는 대결의 형태가 전형적인 액션 영화의 공식을 따른다. 두 사람은 벗은 육체를 드러내고 타일 바닥인 목욕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의 형태는 전형적인 다찌마와 리 방식을 따른다. 다찌마와 리는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에서 온 용어다. 두 사람이 대결 직전 서로 마주본 채원형을 그리며 견제하다 순간 서로에게 돌진하며 싸움을 벌이는 과정을 담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이 한국 영화 속에서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이다. 영화 속 두 집단을 대표하는 깡패들의 대결은 격투기와 쿵푸의 중간 형태 어디 즈음에 위치한다. 류승환 감독은 꾸준히 그의 영화 속에서 이러한 다찌마와 리 형태의 액션 관습을 자주 차용하곤 했는데, 군함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근육질의 두 남자가 육체를 과시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그 싸움의 형태는 무척 잘 짜여진 안무처럼 제대로 합이 맞는, 말 그대로 액션 영화에서 쉽게 보일 법한 그런 액션이었다. 군함도를 액션 영화라 한다면 이 장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 류승환 감독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를 여러 인터뷰에서 군함도가 가진 역사의 이면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그 진실을 알리고자 했음임을 밝혔었다. 특히 그는 군함도를 흥행 영화로 보기보다는 역사적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영화로 봐주길 원하며, 이 영화가 흥행하지 않더라도 군함도의 진실만큼은 잘 전달되었으면 바란다는 의견까지 더하기도 했었다. 만약 감독이 영화의 진실성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노력했었다면,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지 않으려 노력했었다면 이 두 사람의 몸싸움 또한 철저히 사실적인 묘사가 더해졌어야 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의 싸움 자체는 필연적으로 액션 영화라는 장르적 범주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잘 짜여진 안무 같은 다찌마와 리액션은 이 장면이 진실을 넘어선 또 다른 무언가를 관객에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무언가는 결국 앞서 말한 대자본의 이데올로기라고 밖에 볼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러한 의심은 영화 후반부로 가면 더욱 가열되는데, 수백 명이 탈출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탈주의 공간은 전쟁터로 뒤바뀌며 영화 속 많은 인물들이 영웅적 죽음을 맞이한다. 왜 그 공간은 전쟁터가 되어야만 했을까? 왜 수백 명이 탈출 과정을 영화는 묘사해야만 했을까? 이러한 묘사가 역사의 실제적인 한 단면도 아니고 단지 가상의 상황일 뿐인데, 과연 영화는 이러한 스펙터클을 왜 필요로 했을까? 이 모든 게 결국 대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수백 명을 필요로 한 것도 결국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자본의 논리였고, 전쟁터와 같은 묘사와 상황 전개가 필요했던 것도 흥행을 위한 공식 속에서 선택된 것이 아닐까? 만약 이러한 추측이 합당하다면 군함도는 역사 왜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루고 있는 택시 운전사는 군함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스펙터클을 펼쳐낸다. 택시 운전사에서 묘사되는 광주는 단지 금남로에만 집중되지 않는다. 이전에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꽃잎, 화려한 휴가와 같은 작품들이 금남로와 전남도청에 집중되었던 것에 비하면 택시 운전사의 스펙터클은 이유가 있다. 올여름 필자는 광주의 5.18 자유공원과 5.18 민주묘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의 전시관에 기록된 민주화 운동 과정들은 학살이 단지 금남로에서만 집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오히려 광주라는 도시 전체가 학살의 현장이요, 피로 얼룩진 아픔의 공간이었다. 이전의 영화 중 화려한 휴가에서는 금남로에 집중했던 것은 그 상황 자체를 영화적 서사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집중시켜 플롯을 단순화하기 위함이었고, 꽃잎은 과거 기억의 편린을 재현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택시 운전사는 분명 광주라는 공간 전체를 아우르며 당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데 성공한다. 영화 중간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한 버드 아이 슈트, 새 시점으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시점 쇼트는 그런 의미에서 이유 있는 스펙터클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겠다. 금남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택시 운전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건물 위에서 바라본 금남로의 학살 현장 쇼트들이었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하게 낀 도로에서 군인들이 시민들을 막무가내로 구타하며 끌고 가는 장면들은 모두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부감 쇼트로 묘사되는데, 이 카메라의 시선은 정확히 당시 그 현장을 담은 기자들의 시선과 동일하다. 당시 현장 사진들을 찾아보면 많은 사진들이 바로 건물 위에서 줌으로 당겨 피사체를 확대해 찍은 사진들이 다수다. 기자들이 거리에서 직접 카메라를 들이댈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테니 당연한 앵글일 텐데, 영화 속 카메라 시선 또한 바로 이 시선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정지 이미지인 사진 또는 화질이 안 좋은 보도용 영상으로만 봐왔던 현장 모습을 클리어한 무빙 이미지로 체험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백기를 들고 나온 시민에게 무차별 발포를 하는 금남로 장면들은 또 다른 해석을 요구한다. 처음엔 이를 지켜보던 만섭이 운전은 자신 있다며 자신의 차를 타고 시민을 구하기 위해 도로로 뛰어든다. 이를 본 몇몇의 광주 택시 운전사들이 도로로 뛰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인 순간 군용 트럭을 몰고 태술이 뛰어든다. 이 순간은 영화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장면으로 극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오르는 장면들이다. 하지만 무차별 발포가 이뤄지는 순간, 군인들의 얼굴은 모두 가려져 있다. 대신 그들의 복장을 통해서 군인임은 명확히 전달되지만, 총 쏘는 각각의 개개인은 개인 주체이기보다 하나의 코드화된 그룹으로 제시된다. 반대로 총을 맞는 시민들은 각각의 개개인들이 강조된다. 그 개인들은 다시 두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도로에서 총을 맞고 있는 시민들이고 또 한 그룹은 건물 뒤에서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민들이다. 주인공인 만섭은 지켜보던 주체에서 도로 위 주체로 공간을 이동하고, 이 이동의 경로는 그를 단순간의 영웅으로 만들어버린다. 추상화된 공격 주체, 개별화된 피해 주체. 이 둘 사이에서 택시 운전사는 공격 주체들의 잔인성과 피해 개체들의 죽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대신 남는 것은 전쟁터로 뒤바뀌어버린 금남로 풍경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 순간이라 하더라도 이를 장르 영화적 관습 속에서 재현한 덕분에 그 상황의 잔혹함은 휘발되고 남는 것은 장르적 쾌감, 바로 극적 긴장감뿐이었다. 금남로 장면은 분명 감독 자신의 연출적 과욕으로 인한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시나리오를 구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시나리오 상에는 트럭을 몰고 오는 태술 장면이 빠져있다. 애초 기획에서 트럭은 없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연출 과정에서 트럭이 삽입되었고, 이는 긴급한 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스펙터클을 제공함으로써 긴장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카타르시스를 던져주는 극적 장치로 기능한다. 왜 트럭이 삽입되어야 했을까? 그 이유가 보다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거리에서 총을 맞고 쓰러져 가는 시민들의 잔혹한 풍경들을 연출한 관습 또한 결과적으로 장르적 쾌감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사는 감독의 고뇌가 더욱 강하게 전해져 오는 작품이기도 했다. 한국 상업 영화 산업에서 100억이 넘는 대자본이 투입된 영화를 연출할 경우, 감독에겐 반드시 흥행에 대한 부담이 동반된다. 문제는 100억이 넘는 작품들이 대부분 액션 영화, 역사 영화가 대부분이란 점이다. 액션 영화의 경우 한편으로 돈의 논리에 맞게 관객들에게 시원한 액션과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역사 영화의 경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BEP를 넘기기 위해서 흥행 요소를 삽입해야 하는 의무감과 동시에 역사를 왜곡해선 안 된다는 책임감이다. 사실 역사 영화를 잘 만드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대자본의 이데올로기가 기입된 역사 영화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뚜렷이 제공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가로서의 감독이 역사를 소재로 다룰 때 한 가지 분명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아픔과 상처보다 나 자신의 욕망이 먼저 앞서선 안 된다는 점이다. 그 욕망은 이 시대 속에서 대자본의 이데올로기로 작동되고 있고, 그래서 역사를 통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상품화하는 지경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자본이 없으면 만들기 힘든 역사 영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왜곡된 과거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의 스토리텔러들의 책임일지도 모른다. 글쓴이 유동식님은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병행하며 영화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